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입니다. 그는 가요계의 제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 한 시대의 한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가수입니다. 심지어 한국 최초의 팬클럽 문화까지 만들어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상의 자리에 서 있었고 콘서트를 열기만 하면 매진을 기록하며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인생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에서는 성공했지만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자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한 남자가 화려한 조명 뒤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음악 하나만을 믿고 집을 뛰쳐나왔던 한 소년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950년 경기도 화성. 그 시절 그곳에는 염전을 하며 꽤 넉넉하게 살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소년이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어린 조용필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강하게 끌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형들이 틀어놓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비틀즈의 음악은 어린 소년의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는 학교가 끝나기만 하면 기타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줄을 튕기며 혼자만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수를 딴따라라고 부르며 낮춰보던 시대였고 특히 보수적인 부모 세대에게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방 안에서 기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조용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음악이 좋습니다. 기타를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음악? 그런 딴따라 같은 짓을 하려고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의 손에 들려있던 기타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쾅! 단 한 번의 힘있는 충격과 함께 기타가 바닥에 내리꽂혔고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조용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에서는 더 이상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한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음악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음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더 이상 기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음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조용필의 마음속에서 음악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가 부서진 그날 이후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들은 밤마다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17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집 안에서 숨을 죽이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기다리던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잣집 아들이었던 조용필의 인생은 완전히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연줄도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와 허름한 여관방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의 작은 라이브 클럽이나 밤무대를 찾아다니며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밤무대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좁은 공간, 술에 취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 낡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음악 소리 속에서 어린 조용필은 매일같이 기타를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관객들이 음악에는 관심도 없이 떠들기만 했고, 어떤 날은 연주를 하다가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곳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낮이 되면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가장 싼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무대 뒤편에 쌓인 장비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고, 어떤 날은 허름한 여관에서 몇 명의 음악가들과 함께 좁은 방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음악을 포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당연히 악기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헌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종이 위에 피아노 건반을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정확하게 그려 넣은 뒤 그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코드를 짚어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음악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귀로 듣고 그 멜로디를 종이에 적어내려가며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악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들리는 음악을 하나하나 직접 따서 기록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라디오 앞에 앉아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멜로디를 따라 적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친구는 좀 이상해.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그 말들은 조용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습니다. 밤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낮에는 종이 건반을 두드리며 연습하고 또다시 밤이 되면 무대에 올라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의 음악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고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작은 무대에서 연주를 마친 뒤 다른 음악가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목소리 괜찮은데? 노래도 해보지 그래?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담배 연기 속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이 마른 소년이 훗날 한국 음악 역사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68년 20살도 되지 않았던 조용필의 인생에 또 하나의 낯선 무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미군 부대 클럽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 무대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미국 음악이 주로 연주되었습니다.
로큰롤, 블루스, 소울, 그리고 당시 세계를 휩쓸던 팝 음악들이 밤마다 클럽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조용필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네온 불빛 아래에서 맥주잔을 들고 웃고 떠드는 미군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강렬한 드럼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기타를 들고 연주하는 밴드. 그는 그곳에서 락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낯선 문화 속에 들어간 어린 음악가였지만 이상하게도 음악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를 잡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그는 어느새 그 공간에 녹아들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공연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음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래를 따라 연주하고 새로운 리듬을 익히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몸으로 체득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밴드에서 노래를 맡고 있던 보컬이 갑자기 군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연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고 당장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노래도 꽤 하던데. 조용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어디까지나 기타리스트였지 정식으로 노래를 부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밴드 리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해봐. 오늘은 네가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는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얼굴을 비추고 수십 명의 미군들이 술잔을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기타보다 마이크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마음속으로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약간 떨렸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음악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예상과 달리 관객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타를 치면서 동시에 노래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은 조금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미군 클럽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은 한 흑인 미군이었고 동료들이 그를 위해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밴드에게 부탁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조용필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국 노래 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클럽 안은 평소보다 조금 조용했고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기타줄을 살짝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이상하게도 더 깊고 진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클럽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흑인 미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필을 잠시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는 서툰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No. You sing with your heart.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You should become a singer.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꽂혔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혼자 무대 위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클럽 안에서 기타를 들고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서 음악은
단순한 취미나 꿈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도 좋을 운명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용필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울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기타리스트로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 번의 노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미군 부대 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쌓아가던 조용필의 이름이 조금씩 음악가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단 한 곡의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바로 훗날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남게 되는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곡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시대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제1교포들이 고향을 찾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와요 부산항해 라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멀리 있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노래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시장과 버스, 술집, 어디에서나 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조용필이라는 이름도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밤무대에서 기타를 치던 한 청년은 그렇게 단숨에 한국 가요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점점 가요계의 제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인생은 언제나 상승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조용필의 이름이 가요계 정상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7년 갑작스럽게 그의 활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관객 앞에서 환호를 받던 가수가 하루아침에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도 막혔고 공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용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음악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던 그에게 노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많은 가수들이 결국 음악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필도 이제 끝난 것 아닐까?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들은 판소리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판소리를 연구하며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연습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뒤에는 소금물로 목을 헹구며 다시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무대에 설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잠시 그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필이라는 음악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그를 잊은 것처럼 보이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그 시절은 조용필에게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마치 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른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혼자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음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판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발성법을 배우며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 연습했고 연습이 끝나면 소금물로 목을 헹군 뒤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목소리를 단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목이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조용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노래하고 싶어요.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던 가수가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고 더 거칠어졌으며 동시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 그는 새로운 노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창밖의 여자였습니다.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처음 흘러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조용필 목소리야?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물으며 다시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곧 전국의 음악 차트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던 어느 날, 관객들은 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필은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조용필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떤 가수들은 인기로 성공하지만 어떤 음악가는 시련을 지나며 전설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의 여자의 성공 이후 조용필의 이름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열면 언제나 관객들로 가득 찼고 새 앨범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그는 분명히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돈도 명성도 인기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조용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왜 항상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걸까? 실제로 그와 함께 일하던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그는 늘 가장 소박한 메뉴를 주문했고 옷차림도 화려하기보다는 늘 단순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래된 옷을 그대로 입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동료 음악가는 농담처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 그렇게 인기 많으면 돈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그러자 조용필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 다 음악에 들어가는데.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연 장비와 음향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고 공연을 할 때도 최고의 음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어떤 공연에서는 장비를 실은 트럭이 2대나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히 해도 충분히 성공한 가수인데. 하지만
조용필에게 음악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표를 사서 공연을 보러 오는 이유는 적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면 다시 음악에 투자했고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니라 진짜 음악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타 하나 들고 밤무대를 떠돌던 젊은 시절의 음악가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지만 조용필의 개인적인 삶은 그 화려한 조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가수,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음악가로 기억하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용필은 음악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음악과 사랑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조용필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곁에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 시절 조용필은 하루 대부분을 음악 작업과 공연 준비로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청년처럼 웃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조용필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시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언론에서는 그가 한 유명 배우와 가깝다는 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때부터 그의 사생활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조용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84년 그는 매우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이 되어서야 그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필의 삶은 여전히 음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 준비, 녹음, 새로운 곡 작업, 그리고 끊임없는 무대. 그의 하루는 거의 대부분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음악이랑 결혼한 사람 같아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두 가지를 모두 지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약 4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용필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진짜로 깊은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만남은 조금 뒤에 찾아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안진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예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필의 음악을 조용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작업을 하다가도 그녀가 조용히 커피를 가져다 놓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음악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훗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그 시절 조용필은 오랜만에 조금 안정된 삶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잔인할 만큼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2003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안진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용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울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가까운 지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그는 한동안 음악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천천히 음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음악은 여전히 삶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그 음악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훗날 누군가 그의 인생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용필의 삶 속에는 또 한 번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첫 번째 결혼이 끝난 뒤 그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때문에 이미 한 번 사랑을 놓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안진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예계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필의 삶과 음악을 조용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필 곁에 있어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녀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필이 밤새 음악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무대 준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녹음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조용필은 작업실 문 앞에 놓여있는 커피 한 잔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메모를 본 순간 그는 잠시 웃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음악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 시절 조용필의 주변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가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평범한 남편처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농담처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형 얼굴이 편해 보이네요. 그러자 조용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이야기할 사람이 있잖아. 그 말 속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조용하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2003년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용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가까운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그 질문을 들은 조용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음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연도 줄었고 음악 작업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는 다시 음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기타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줄을 튕기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음악을 해야겠지. 어쩌면 그에게 음악은 삶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천천히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공연이 끝난 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조용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나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더군요. 그 말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는 여전히 음악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음악 속에는 그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함께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필의 삶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관객들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지만 공연이 끝난 뒤 돌아가는 그의 일상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공한 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히트곡과 화려한 무대가 그의 이름과 함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용필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된다. 그의 삶에서 남아있는 큰 빈자리 중 하나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던 시절에도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조용필은 잠시 듣고 있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공연이 끝난 뒤 한 스태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조용필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잠시 아주 따뜻해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쯤 있는 것 같아.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생각들이 잠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용필의 나이도 어느덧 60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전설처럼 남아 있었지만 한동안 그는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용필 시대는 끝난 것 아닐까? 특히 2000년대 이후 음악 시장은 아이돌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큰 화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용필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 담긴 노래 가운데 바운스라는 곡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새로운 사운드는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하게 들렸고 노래는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운스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당시 활동하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와 경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진짜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필은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음악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환호와는 달리 그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분한 일상 속에서 보내며 음악 작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노래를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설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음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음악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평생 음악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수백 곡의 노래, 수많은 히트곡,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무대와 관객들의 환호, 그리고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전설이라는 이름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시간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떠났던 소년, 가난한 밤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버티던 젊은 음악가, 한순간에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들까지. 그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언제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얻은 것만큼이나 잃은 것도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그의 인생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그 말은 화려한 성공 뒤에 남아있는 한 음악가의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관객들은 여전히 그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조용필 역시 자신이 걸어온 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을 선택했던 한 남자의 인생은 그렇게 여전히 노래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